네, 차트가 답이다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여전히 양시장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 오후장에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종목을 또 잘 골라봐야겠죠? 차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김대성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복귀 차트부터 한번 특징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복귀 차트는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인 HR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아마 내셨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을 말하고 시작하셨네요? 복귀 종목이니까. 아, 네. 네네. 네, 복귀 종목이니까. 네, 당당하시네요. 종목명은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본 거고요. 네. 자, 지금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이제 9월 달에 좀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죠. 네. 21,9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좀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횡보 구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의 지금 핫한 수급이라고 한다면 결국 반도체 IT 혹은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혹은 애플카 관련주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온다면 결국 뭐 쿠팡 관련주들 이러한 테마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요. 이 작은 테마, 규모가 좀 작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향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해당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항 구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악성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충분히 소화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평선 돌파 시에 최대 거래량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후에 추세가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사람인 HR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상향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가장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33,000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선이라든지 어떠한 이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엔 충분히 더 큰 박스권을 돌파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작은 박스권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박스권을 돌파 시에는 다시 또 큰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하다가 결국 주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박스도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가는 건데 오늘의 복귀 종목 그래서 사람인 HR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다지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IMF 이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할 만큼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계절적인 요인도 그동안에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2월 후반부 혹은 이제 3월 달에 오게 되면 이제 새롭게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났을 때 결국 이 사람인 H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또 많이들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결국 주가도 충분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만약에 관심은 있었으나 시장에서 핫한 이 섹터가 아니라서 매매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저는 지금 위치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복귀 차트는 사람인 HR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박스권의 상단을 높여가면서 횡보 끝에 그리고 박스권 장세 끝에 주가 급상승이 나올 만한 대표적인 종목도 무엇이 있을지 제2의 사람인 HR을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차트가 답이다 종목 차트를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차트를 먼저 띄워놨습니다. 네. 자, 우선은 사람인 HR을 복귀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이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아야 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때였습니다. 11월 초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평선 돌파의 모습을 또 보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자 오늘까지도 약 3개월 동안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사람인 HCR도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시 후에 종목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한 모멘텀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의 관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1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상향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까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고 작은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큰 박스권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일봉상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큰 박스권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차트를 봤습니다. 지금 길목을 지켜야 할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네. 흔히 시장에서는 엔젤주라고 하죠. 그쵸. 뭐 아기용품 관련한 기업. 자, 제가 이제 왜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면요. 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고령화 시대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심한 고령화 시대 때문에 이 산화제 제한에 대한 폐지 그리고 앞으로 이 출산에 대한 독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규모가 크지만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시세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이 국내 구인 구직자로 조금은 한정적인 반면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혹은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결국 중국이라든지 여러 해외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실적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실적 기대치만큼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큰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000원 부분대를 넘어서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손절선은 제가 굉장히 짧게 드렸습니다. 손절선은 최근 이 작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시에 재진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맥점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우상향 추세가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의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오늘 상승 시의 거래량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종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겠다라면서 목표 주가 15,000원, 순저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길목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저희가 앞서 복귀 차트를 통해서 제로투세븐을 꼽아봤는데 지금 시장의 길목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아침과는 또 부위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지수의 조정세가 나오는 것은 일봉상 박스권 흐름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나타났다라기보단 저는 호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의 이 매도 이유, 조정의 이유를 뭐 10년물 만기 채권에 대한 금리 인상 뭐 이러한 이슈들을 좀 가져다 붙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고 잠시 눈치 보기 장세 때
때문에 조금 오늘은 매수세가 많지 않은 그런 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가 끝나야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바 저는 과감한 트레이딩 전략보다도 오후 장 마감 전까지 지켜보시다가 제로투세븐처럼 그날의 강한 종목은 다음날 더 강할 수 있으니 그런 종목분들로 한번 압축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야 되니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그간 오르지 못했던 지금 시장에서 핫하지 못했던 쉬어가는 종목, 쉬어가는 섹터를 지금 살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전략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